영어과 입시 작문은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야. 영화 연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학생들을 뽑는 시험인 거야. 그러니까 장문이지만 사실은 장문이 아니라 연출이라고. 이미 나는 머릿속에 있어. 이 장면을 어떻게 찍을 거고 이 장면이 어떻게 보여줬으면 한다라는 비전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그냥 글로 쓰기만 하면 돼. 그게 다야. 장문은 이게 다라고. 그래서 사실 장문은 글쓰기 시험이 아니라 연출력 시험이라고. 지금까지는 영화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실질적으로 영화과 입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영화과 입시는 학교마다 그 방법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크게 봤을 때 결국 장문, 이미지 분석, 면접, 이 세 가지로 귀결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장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 영화과 입시에서 장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장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 글을 써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은 개성 있는 글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글의 구조적인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이미지적인 글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첫 번째 조건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하는 단계의 학생들, 혹은 글을 쓴 지 얼마 안 된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막 와닿는 이야기는 아닐 거야. 당장 글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개성을 살려야 된다고? 개성 있는 글을 써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거란 말이야.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개성이라는 게 결국은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이란 말이야. 내가 글을 여태껏 많이 써봤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방향은 이 방향이다, 나는 이렇게 쓰겠다 라고 결정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초심자들한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하는 친구들, 혹은 아직 글을 써보지 않은 친구들, 이제 막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쓴 글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나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비슷한 수준의 다른 학생들의 글을 많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어떤 자료도 참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스스로 글을 완성짓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이 반복돼야 내 진짜 실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이 되게 어렵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글들을 찾아보게 된다고.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쓴 글을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다른 학생들이 쓴 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쟤는 저렇게 쓰는데 잘 쓰는 것 같네? 나도 한번 저렇게 써봐야겠다. 학원에서 장문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로 수업하는 거의 경우에는 각자가 서로가 쓴 글을 읽어보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하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지. 왜냐면 그 안에서도 다 같이 이제 글을 막 쓰기 시작하는 초보 단계라고 하더라도, 글이라는 게 결국 재능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배웠는데도 어떤 학생은 잘 쓰고 어떤 학생은 못 쓰고, 이런 부분이 다 있어. 그리고 그걸 학생들도 알아. 내가 못 쓴다라는 거, 내가 잘 쓴다라는 거. 그걸 다 알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자기들이 쓴 글을 계속 바꿔서 보다 보면은, 잘 못 쓰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잘 쓴 학생의 글을 참고할 수밖에 없어.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고. 근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그걸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 학생의 개성을 잃는 거란 말이야. 초기 단계 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거지. 글을 이제 막 쓰는 초창기 단계 때 내 개성이 점점 확립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글을 자꾸 참고해서 쓰다 보면은 내 개성이 차곡차곡 쌓이는 단계가 생략이 돼버리고 그런 과정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내가 쓰는 글은 내가 쓴 글이 아니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글을 막 쓰기 시작하는 초창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시켜서 쓰는 거야. 이 과정을 반복해야 돼. 그 과정에서 참고해야 되는 건 나랑 비슷한 수준의 다른 학생들이 쓴 글들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완성본을 봐야 되는 거야. 내가 글을 쓰기 어렵고 어떤 부분이 어렵고 막혀.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다른 영화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냈나,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거야. 영화를 참고해야 된다고. 물론 이제 학생들이 입시가 있다 보니까 글을 잘 써야 된다는 약간 강박이 있어서 당장에 도움이 되고 당장 피드백이 가능한 그런 방법들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영화 공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예술 공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참고해야 되는 건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 뿐이야. 내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놀랐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애들이 쓰는 글이 진짜 다양해. 그리고 애들이 실제로 찍는 영화들도 스타일이 다 다르고 완전 각양각색의 개성을 지닌 영화들을 찍는 거야. 당장 학교 수준만 볼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들만 하더라도 되게 놀라운 영화들이 많잖아. 다양한 개성의 상당히 다양한 영화들이 있잖아. 난 처음에 웨스 앤더슨 영화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이렇게 찍을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당장 멀리 가지 않더라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도 그런 개성을 쌓아갈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굳이 입시라는 이유 때문에 포기할 이유는 없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쓰는 글이 맞는 글이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 거야. 두 번째 조건이 이제 글의 완성도인데,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글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글을 잘 써야 돼. 근데 이 단락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글 자체를 잘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단편적으로 보면 이 생각의 흐름이 틀린 건 아닌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있어. 우리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지 글을 잘 쓰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영화과지 문창과나 극작과가 아니란 말이야. 국문학과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화가 목적이고 글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하면서 장문을 하기 때문에 장문 그 자체, 그러니까 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한다고. 우리가 완성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은 글을 바탕으로 이미지화된 영화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글을 보여주려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쓰는 글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아. 그 글을 참고해서 만드는 영화가 세상에 공개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글은 목적을 향한 수단일 뿐이지 목적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물론 학교들 중에서는 글의 완성도를 어느 정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세종대 같은 학교들이 1차에서 실기로 선발을 하는데 내신 하나도 안 보고 100% 실기로만 6배수를 뽑는단 말이야. 그리고 2차에 가더라도 1차 점수가 되게 비중이 높게 설정돼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글을 잘 쓰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어려운 학교인 건 맞지. 근데 그런 학교들조차도 글 자체를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영화고 글은 영화를 찍기 위한 수단일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화를 잘 찍기 위해서 준비된 글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문창과 학생들이나 극작과 학생들처럼 아주 수준 높은 글을 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바라야 되는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글의 기승전결이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된 그 정도 수준의 글이면 내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세종대처럼 장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짜임새가 있는 글을 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는 해, 사실. 글을 한 번도 안 써본 학생이 글을 이제 막 쓰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결말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 정말 어려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단편소설을 보는 거야. 왜 단편소설이냐? 단편소설인 이유가 4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로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높은 글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 기승전결이 있는 글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이 되어 있는 글이어야 된다. 세 번째로 짧은 글이어야 된다. 길면 읽기가 빡세니까.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구하기가 쉬운 글이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글이 단편소설이야. 우리가 찾아서 읽게 되는 단편소설의 경우에는 당연히 출판이 된 글이기 때문에 수준이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단편소설이다 보니까 글의 길이도 좀 짧을 거고, 읽기에 막 부담스러운 정도의 양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다른 글들의 경우에는 찾아서 읽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아서 보는 게 되게 제한적이란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영화라고 하더라도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읽기가 어렵지. 근데 단편소설 같은 경우는 근처 서점만 가더라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 단편소설이다. 그래서 단편소설을 가급적 많이 읽어봐라.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추천하는 거는 한 작가가 쓴 단편소설집을 읽는 것보다는 여러 작가들이 쓴 글들이 하나씩 수록되어 있는 단편소설집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상 문학상 수상집 같은 뭐 젊은 작가상 수상집 이런 거 되게 좋거든. 이런 것들이 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 일단 수상작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고, 그리고 찾아서 읽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되게 싸, 대부분. 그래서 이런 단편 소설집들을 최대한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글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야기는 이렇게 전달하는 거구나. 기승전결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입시 때 써야 되는 글은 단편소설이 아니야. 그러니까 단편소설을 보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꾸며내고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읽어보라는 거지, 단편소설 같은 글을 쓰기 위해서 단편소설을 읽어봐라 라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단편소설은 그 자체를 목적이 되는 글이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영화를 찍기 위한 글이잖아. 그러니까 단편소설 같은 문학적인 냄새가 없어야 되는 거지. 장문을 잘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 마지막 조건이 이미지화야. 얼마나 이미지적인 글을 쓰는가. 사실 이 부분이 영화과 입시 장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우리는 영화를 찍어야 되는 사람들이지 글을 쓰기 위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글은 영화를 찍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수단이 되는 글이 뭐냐? 바로 잘 이미지화된 글이야. 영화로 찍기 수월하게끔 쓰여진 글이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이 장면만큼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장면에서 이 장면을 실제로 영화로 찍게 된다면 어떻게 찍어야 될지에 대한 비전이 담겨져 있는 글, 그 부분이 이미지화된 글이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묘사를 구체적으로 하는 글이어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야. 거의 대부분의 장면들은 구체적인 묘사를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아주 일상적이고 특별하지 않은 장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미지화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그 부분은 내가 글을 읽기만 해도 머릿속으로 영화가 재생되는 것처럼 선명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단순히 묘사만 잘하면 되냐? 절대 아니지. 그 장면을 어떻게 찍어야겠다,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묘사가 된 그 부분들이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이어야지. 전달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과 입시 장문은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야. 영화 연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학생들을 뽑는 시험인 거야. 그러니까 장문이지만 사실은 장문이 아니라 연출이라고. 이미 나는 머릿속에 있어. 이 장면을 어떻게 찍을 거고 이 장면이 어떻게 보여줬으면 한다라는 비전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그냥 글로 쓰기만 하면 돼. 그게 다야. 장문은 이게 다라고. 그래서 사실 장문은 글쓰기 시험이 아니라 연출력 시험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내가 좋아하는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들, 그 인상적인 장면들이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연출자가 그 장면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요한 장면을 관객들로 하여금 인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도록 세심하게 공들여서 찍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장면이 왜 중요한 장면인지에 대한 근거들은 거의 대부분 시나리오에 있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야기를 얼마나 짜임새 있게 써야 되고 막 인물을 어떻게 하고 갈등을 어떻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나 주제의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일단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그걸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을 만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야. 그게 일단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그 스토리텔링 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엉성하고 부실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 그래도 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 장면,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그 장면을 얼마나 선명하게 영화적 이미지로 구현해내는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고 떠올린 이미지들을 그냥 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글을 읽으면 이 글이 영화로 찍게 될 때 이 장면을 어떻게 보여주게 됐구나, 어떤 식으로 찍고 어떤 식으로 편집이 돼서 어떻게 보여지겠구나 라는 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고. 그게 좋은 글이라는 거야. 영화과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야기의 구조나 완성도가 아니라 중요한 장면을 얼마나 선명하게 이미지화 있는가란 말이야. 그 중요한 장면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고 임팩트가 있다. 그러면은 이야기 자체에 대한 완성도나 어떤 구성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 서울예대 교수님 중에 이명세 감독님이 계시죠. 이명세 감독님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그 영화에 이야기가 뭐가 있어. 이야기를 할 게 없다고 사실. 그냥 이야기가 없는 영화야. 근데 영화를 보면은 기가 막힌 영화란 말이야. 탁월한 이미지 영화라고. 그러니까 영화는 이야기에 방점이 찍혀있지 않아. 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것을 어떤 이미지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쓸 때부터 그 전략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고 그게 보이게끔 글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 좋은 메시지는 잘 구성된 이야기와 그걸 잘 표현하는 이미지면 충분히 전달돼. 또 너무 많이 전달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면 묘사가 길어지거나 대사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부연 설명이 길어져가지고 글이 되게 지저분해져. 설명은 상황으로 대체하고 그 상황은 잘 짜여진 이미지로 전달한다. 내가 쓴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짧은 상황으로 만들고 그 상황을 이미지로 잘 표현해야 돼. 그게 잘 돼 있으면 장문에서 더 바랄 게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이미지여야지 전체적인 글이 아니야. 영화과 입시 장문은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테스트가 아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을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스토리텔링 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장면들, 그 장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연출할 수 있을지, 얼마나 선명하게 이미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단편소설을 많이 본다던가 내가 완성하고자 하는 영화들을 참고해서 글을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합격해서 영화를 다니고 실제로 영화를 찍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 장면을 이렇게 연출해야겠다 라고 머릿속으로 애초에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놓고 글을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입시 때도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나중에 영화를 찍게 될 때도 도움이 된다는 거지. 우리는 영화과 입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영화 공부를 해야 된다. 결국 이것도 영화 공부의 일환인 거야.